트럼프의 돌출 발언이라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야, 진짜 미국의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요, 도대체 뭘 달아났는지 모르겠어요. 절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뱉는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돌출, 돌발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진다는 자체가 전 세계에는요 굉장한 위협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 말 한번 보세요. 예,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게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방 국가에게 할 말입니까? 아니 2차 대전 때도 그렇고요. 강력한 독재 국가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싸워서 피 흘려서 지켜낸 게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또 이 자유진영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의 이 한마디는요, 러시아가 이게 좋아하고 김정은이 좋아하고 반면에 나토 회원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보세요. 유럽 전체가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 점점 가입이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어떤 독재 전체주의가 유럽을 휩쓸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쌓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유럽 자체도 말입니다. 불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장 말입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도요 이게 방위비를 그만큼 더 내라는 이야기잖아요. 핵심적으로는. 그러면 그 불안감은 얼마나 클까요? 실제 말입니다. 나토 회원국의 가이드라인은 국방비를 GDP 대비 2%는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프랑스는 1.9%, 독일은 1.57%, 폴란드는 3.9% 냅니다. 미국은 3.49%를 내고요. 에스토니아는 2.73%, 리투아니아는 2.54%, 영국도 2.07%거든요. 이거 더 내라 이거예요. 이거 안 내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참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서요. 미국을 벗겨먹으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두고 말입니다.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나 주독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도 발칵했지만 대한민국도 발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크게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950년에 에치슨 라인을 아실 거예요. 1950년에 에치슨 라인은요. 일본만입니다. 대만도 빠졌고요. 한국도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말입니다. 전쟁이 5일 만에 일어났나요? 5개월 만에 일어났죠.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신해치선 라인은요.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대만까지 포함하는 신해치선 라인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요, 아마 80년 역사의 미국의 동맹 관계가 종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예, 아마 미국의 의지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저는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원 안 하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원 안 하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포기, 이스라엘도 포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만은요, 대한민국은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세계의 분쟁이 미국의 안보 우산이라는 큰 그늘 아래서 분쟁의 제약이 점점 강화된다, 분쟁이 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이게 미국의 안보 우산 자체가 걷어버리면 6.25 전쟁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진짜 괜찮을까? 최소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을 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전쟁에 대한 위험도 커지지만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도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태도 크거든요. 2017년 대비해 보면요, 2023년에 77.4%나 늘었습니다. 6년 사이에. 뭐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말입니다. 반덤핑 규제나 상계 관세나 세이프가드 등등등등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400억 달러를 넘게 내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방비를 더 부담해라,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금 대한민국이 많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지 않으면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해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방이라는 것은요, 내가 강할 때 우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한테 돈이 많을 때 친구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돈이 없으면 친구도 편하게 대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들 말입니다. 뭐 방위비 분담을 덜하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 이 말. 반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우리 방위비 부담 덜하면 김정은이한테 침략하도록 말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세계가 불안 어디를 가나 살얼음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살얼음판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발 이 강함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세계 평화가 좀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세계 평화보다는요,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알력이나 다툼이 더 커질 것 같아 사실은 굉장히 두렵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야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는 누란 지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 현실이 될 가능성 높아집니다.